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이거는 한 번 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뭔가 언론들의 아주 역겨운 행동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내 유튜브 오래 본 사람 알겠지만, 제가 사람 새끼를 안 보는 집단이 두 개가 있잖아. 내가 집단 자체를 매도한 집단이 딱 두 개가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 정치인이랑 그리고 언론 미디어들인데, 근데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전 좀 이렇게 좋은 영상을 봤는데,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라고 이 아저씨 재테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원래 이게 보면 알겠지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보면 보통 자기 직업을 이렇게 뒤에 붙이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기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분이 올린 영상을 보니까 이분도 아마 좀 답답해가지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귀책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제주항공과 기장에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도 좀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제 화가 나갖고 아마 영상을 올렸을 거라 추측되는데, 여기에 그런 뭔가 언론사에서 올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은 소신 있게 무한공항은 동측 착륙 자체는 정말 최고였다. 역사상 최고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로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 영상 내용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제가 봤을 땐 8시간 전에 올라온 이게 영상이었고, 썸네일은 역사상 최고의 동체 착륙이었고, 조종사는 끝까지 조종관을 잡았다, 요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문제는 결국 이것이었다. 이것이 다 뭔지는 알고 있지. 둔덕인 걸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시작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기장, 부기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도 얘기한 게 많은 의혹들과 그리고 조종사들을 향한 많은 비난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내가 진실을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비행시간이 한 7,000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이전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제주항공 기장님이 6,800시간 정도 비행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장이 됐던 그런 분이고, 그리고 비행기도 또 737-800 똑같은 기종을 자기도 몰고 있다고 하더라고, 몰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무한공항 항공기 사건계에서 9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시작이 되더라고. 그래서 8시 54분에 착륙 허가를 받고, 빨리 넘어갈게. 그리고 8시 57분에 관제에서 조류주의, 뭐 무한공항은 주변에 다들 철새들 되게 많은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조류주의 경보가 나갔는데, 근데 59분에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는 정말로 항공기가 추락할 수 있을 때 쓰는 용어고, 항공기가 추락하기 전 단계 좀 위험할 때는 그때는 펜펜이라는 용어를 쓴다 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59분에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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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번을 외쳤는데, 이미 어느 정도 초동 조치가 끝나고 비상선언을 한 상태일 거라고 하더라고. 8시 59분에. 그리고 9시 2분에 동체 착륙을 하고, 9시 3분에 그리고 1분 후 앞에 충돌을 하게 돼갖고 콘크리트 둔덕이에 부딪히면서 이게 뭐 결국엔 사고가 나게 된 건데, 여기서 언론들의 의혹들 중에서 이렇게 다 요약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서 1차 접근 시에는 랜딩 기어가 내려왔는데 왜 2차 때는 안 내려왔나,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고 영상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1차 때는 근데 실제로 랜딩 기어가 내려왔거든.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중에 턴어라운드 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때는 그게 안 내려왔어.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이게 그거라고 하더라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엔진만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쪽 엔진이 자기가 보기엔 다 나갔다는 거야. 왼쪽도 보면 약간 불이 나온대. 양쪽 엔진이 다 나간 상태였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그게. 그리고 아까 보면 알겠지만 착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이걸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분 이상 걸리게 되고, 부기장 뒷좌석에 있는 레버 당기면 안 되냐, 이 얘기가 진짜로 많았는데, 이것도 메이데이 선언하고 땅에 닿기까지 2분째 걸리지가 않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그렇냐면, 만약에 엔진이 자기가 볼 땐 두 개가 다 나갔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고. 이게 왜 보면, 이 사람은 기장이니까 비행기가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돌았잖아. 비행기가 보통 오른쪽으로 안 도는데 무조건 왼쪽으로 돈대. 왜? 왼쪽에 기장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엔진 두 개가 다 나가면 유압 자체가 애가 시스템 병신이 돼가지고 엄청 뻑뻑해진대, 그게. 그래서 둘 다 그걸 엄청 땡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갖고 수동으로 땡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유압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그걸 잡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애초에 그걸 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활주로를 돌렸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왜 리버서를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 역추진 장치 있잖아. 비행기 여러분 타고 내려가면 도착하고 앞으로 나가면 엔진이 반대로 불잖아, 이게. 근데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거 보면 리버서는 그게 엔진 두 개가 다 나가면 그게 안 된대, 애초에.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리버서를 이게 오픈을 했는데 작동을 안 한 것뿐이라, 엔진이 다 날아가갖고 작동을 안 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장은 이미 리버서를 제발 당기고 있었고 오픈도 됐었는데 작동만 안 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왜 반대편 활주로에 내렸냐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처음에 내렸을 때랑 두 번째 내렸을 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 처음에는 이제 좀 돌아갖고 내리려고 했는데 엔진이 하나만 나간 줄 알았으니까.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 파일럿 아저씨의 의견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두 개가 다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급하게 이제 돌아서 반대로 착륙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반대로 착륙을 하더라도 무한공항 아래쪽은 여유가 굉장히 많고 자기도 무한공항 많이 가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왜 바다에 내리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데이터로 얘기해 주더라고. 바다로 일단 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고, 방금 그 상황에서 엔진 두 개가 다 나갔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에 랜딩을 했을 때 동체 착륙했을 때 생존 확률이 20%래, 바다에는. 근데 활주로로 일단은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게 생존 확률이 90%로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바다를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서 조종사는 최고의 동체 착륙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착륙 당시에는 분명히 완벽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엔 그 앞을 막고 있는 게 뭐였냐, 분덕이었던 거지. 마지막까지 이제 칵핏을 확대해서 보면 그 손 보면 손 잡고 있는 게 보이잖아. 이게 같이 땡기고 있는 거래. 리버서 땡기면서 앞으로 쏠린 거 맞고 그때 저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는 콘크리트 둔덕이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거 있지, 콘크리트가 2m가 숨어 있었는데 이거면 KTX가 와서 부딪혀도 폭발할 정도라고. 그래서 저 엄청난 말했잖아, 저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한순간에 충돌 에너지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터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거가 가장 큰 문제고, 전 세계 어딜 봐도 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한 곳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현재 뭐 규정 문제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여세도 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여세 있더라고. 이게 다 철거해야지, 이거 다 철거해야 되고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국내 공항에는 이마스도 없다고 하더라고. 해외는 이마스로 450명이 살았는데, 이 이마스가 뭐냐 하면 그 착륙을 하고 가면 결국에는 그 운동 에너지를 마찰 에너지로 연소를 시켜줘야 되잖아. 근데 그 마찰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마스가. 그래서 부서지는데 대신 이게 일회용이란 말이야. 다시 깔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국내 공항에 이마스를 깐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콘크리트 둔덕을 없애고 이마스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어서 말이 없는 조종사 말고 콘크리트 벽 세운 책임자부터 잡아서 족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도 조종사는 역사상 최고의 동체 착륙을 했다. 그리고 내렸을 땐 분명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근데 그리고 많은 해외 언론 전문가들도 이 참사의 주 원인은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구조물이 왜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 다른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 제주항공 뭐 직원인데 뭐 그래도 우리 기장 크루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응? 용인해서 감사하다, 뭐 재판님 대단하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화가 나는 게, 내가 안 그래도 오늘도 인스타를 보다가 이게 나왔는데 제주항공 참사 이래갖고 언론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 UBC였는데 항공의 그 기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기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단이 어떻게 뭐 이제 밝혀지고 나면 그 판단 자체가 미스였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밝혀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동체 착륙 자체는 진짜 완벽에 가깝게 성공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 당연히 제주항공에 있다고 봐. 제주항공 얼마나 애들 갈아서 일하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 다 정비 제대로 못하고 사고의 원인은 분명히 제주항공에 돼 있어. 그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근데 이 참사의 원인은 무안공항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안 합니다. 전부 다 하나씩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참사. 아무도 이 무안공항의 가장 썩어빠진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국엔 이건 인재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는지는 알 것 같아. 그치? 이거 무안공항 자체를 다시 들쑤셔야 되면 그 무안공항이랑 관련된 그 카르텔도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밥줄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언론사들이 얼마나 더러운 건 알고 있지만 난 이 정도까지 더러운 줄 난 몰랐어, 진짜. 그래서 그들의 행태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저도 결국엔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도 참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그래서 참 이게 보면 뭐 결국엔 사고 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사건의 진상 규명 자체는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제주항공 그리고 기장의 판단 미스로 몰아갔는지 아직도 뉴스가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이야 내 뉴스로 내가 얘기해 준 걸 봤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해외 언론 쪽에서 말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봐봐. 다른 언론에서 이 행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언론의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저거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이것보다는 좀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